여러분, 매일 먹는 두부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즐겨 먹던 두부가 나이가 들면 소화장애를 일으키거나 약효를 방해해 병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부를 매일 먹던 70대 환자분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복부 팽만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원인은 두부 섭취 방식에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식이라 믿었던 음식이 독으로 변한 순간이었죠. 최근 국제학회에서도 두부의 놀라운 심혈관암 예방 효과가 발표되었지만 동시에 잘못 먹을 경우의 위험성도 함께 경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두부를 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두부는 그저 평범한 반찬 같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무려 2000년이 넘는 깊은 역사를 가진 음식입니다. 두부의 시작은 중국 한나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왕족 출신이었던 유한이라는 인물이 콩을 빻아 만든 집에 응고제를 넣어 처음 두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족들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서민들에게도 전해졌고 결국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두부가 자리 잡은 것은 고려 말과 조선 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에는 콩과 두부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콩은 기운을 보태고 속을 든든하게 한다고 하였고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두부가 몸에 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두부는 흔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잔칫날이나 제사 같은 특별한 날에만 두부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선비들은 두부의 담백하고 깨끗한 빛깔을 청렴한 삶의 상징으로 여겨 글을 읽으며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얗고 순수한 모습이 선비 정신과 닮아 있었던 것이지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두부는 더욱 서민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쌀이 부족하던 시절 값싸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 바로 두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힘든 시절을 버티게 해준 생활의 버팀목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두부 한 모로 온 가족이 식탁을 채우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두부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부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두부는 깨끗하고 단순한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고 첨가물이 거의 없는 순수한 구성이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두부가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두부는 흥미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두부가 순수와 겸손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여겨져 혼례나 제사에 자주 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음식으로 두부를 대접했고 한국에서는 제사상과 상가에 빠지지 않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가에 들렀다가 두부를 사서 돌아오는 풍습은 두부가 지닌 깨끗함과 속을 비운다는 의미가 어우러진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부는 전통의 상징을 넘어 이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식품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영양학회에서는 두부의 주원료인 콩 단백질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을 예방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루 25g 정도의 콩 단백질을 섭취하면 심장병 위험은 20% 이상 줄고 당뇨 발생 위험도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미 콩 단백질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암학회 보고에 따르면 꾸준히 두부와 같은 콩 식품을 먹는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낮아지고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도 재발과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에게도 긍정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두부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전립선암 위험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두부가 사실은 이렇게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진 음식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두부는 단순히 한모의 반찬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걸어온 특별한 존재입니다. 힘든 시절에는 버팀목이 되었고 선비에게는 청렴의 상징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과학이 인정하는 건강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드셔온 두부, 사실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부는 평생 건강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하루 한 모 두 모씩 먹어도 탈이 없었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두부를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이 넘은 한 어르신은 평생 두부를 즐겨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두부구이를, 점심에는 두부찌개를, 저녁에는 순두부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원인은 의외로 두부였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다 보니 두부가 소화되지 못하고 위에 오래 머물러 불편을 준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와 장의 소화 능력이 젊을 때와 같을 수 없습니다.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고 장내 세균의 균형도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소화 속도가 늦어지고 가스가 차거나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나이든 위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던 한 여성 환자는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늘 걱정이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점검해보니 두부를 거의 매일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약과 두부를 같은 시간에 드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두부 속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약물 흡수를 방해해 약효가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드시는 시간을 조절해 드시도록 안내했더니 혈압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건강식이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가공 두부 제품입니다. 요즘은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된 두부, 조미가 된 두부, 간편식용 두부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편리하긴 하지만 나트륨과 첨가물이 더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냉동 조리 두부를 자주 드시다가 혈압이 급격히 올라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부는 건강식이라는 믿음이 강하다 보니 성분표를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호르몬과의 관계입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때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섭취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폐경기 이후 여성이나 갑상선 질환을 가진 분들은 과량 섭취 시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 적절한 양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부가 젊을 때는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을지라도 나이 들면 같은 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에 맞춰 섭취량을 줄이고 조리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갑게 먹는 두부보다는 살짝 데쳐서 따뜻하게 먹는 편이 소화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을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영양학자의 발표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두부를 심장을 지키는 음식이라고 표현했지만 동시에 노년층에게는 섭취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약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을 두어야 하고 위장이 약해진 분들은 조리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영양학회에서는 두부의 주원료인 콩, 단백질에 관한 대규모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수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하루 25g 정도의 콩 단백질을 섭취하면 심장병 위험이 약 20% 줄고 당뇨병 발생 위험도 17%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의학자들이 주목한 발표였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습니다. 두부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혈관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까지 한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미 콩 단백질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루 일정량을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부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혈액 검사를 보면 점일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암과 관련된 연구도 빠질 수 없습니다. 미국 암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젊은 시절부터 두부 같은 콩 식품을 꾸준히 먹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도 두부 섭취가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두부를 먹은 환자들은 재발률과 사망률이 낮아졌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두부는 전립선암 예방과 관련이 깊습니다. 국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부를 자주 섭취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약 26%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두부가 암 예방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두부를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호르몬 관련 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분이 오히려 해롭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수십 년간의 연구는 그 반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에게 유방암 위험을 낮추고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남성에게도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뼈 건강에 관한 연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 두부 같은 콩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뼈가 더 튼튼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그 효과가 뚜렷했는데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두부 속 이소플라본이 이 과정을 완화해 뼈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뇌 건강과 기분에도 두부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두부를 포함한 콩식품 섭취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증 위험을 낮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임신 중 여성에게는 두부가 기분 안정과 태아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학회와 연구 결과를 통해 두부의 효능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심장과 혈관을 지키고 암을 예방하며 뼈와 뇌 건강까지 돕는 식품이 바로 두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양에서도 두부가 단순한 아시아 음식이 아니라 글로벌 슈퍼푸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결국 최신 연구와 학회 발표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부는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지만 방심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부를 평생 건강식으로 삼으려면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양과 올바른 방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가까이 해온 두부가 이제는 과학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혈관을 살리고 암을 예방하며 뼈와 뇌를 지키는 음식,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 이것이 바로 두부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두부는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음식에 더 민감해지고 작은 차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두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혈관과 뼈를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을 괴롭히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 문제입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잘 넘어가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위장에는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산 분비가 충분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두부를 생으로 먹거나 너무 차갑게 먹으면 소화가 더디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어떤 분은 차갑게 식힌 두부를 간장에 찍어 드셨다가 심한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부는 반드시 따뜻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두부찌개나 된장국에 넣어 익혀 먹으면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두부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두부를 약과 동시에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약을 잘 챙겨 먹는데도 호르몬 수치가 안정되지 않아 고생하던 환자가 있었는데 생활 습관을 확인해 보니 아침 약을 먹고 바로 두부 반찬을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두세 시간 정도 지나고 두부를 드시도록 조정했더니 호르몬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혈당 조절 약도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드실 때는 반드시 약과 시간을 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공 두부 제품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포장 두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미된 두부, 냉동 두부 등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의 나트륨과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두부가 몸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성분표를 확인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제품을 자주 먹으면 오히려 혈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간편식을 즐겨 드시다가 혈압이 갑자기 높아져 응급실을 찾았는데 원인을 확인해 보니 조미두부를 거의 매일 섭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반드시 신선한 전통 두부를 고르고 일주일치만 소량 구입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알레르기와 체질 문제입니다.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두부를 드실 때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부를 먹은 뒤 몸에 발진이 나타나거나 숨쉬기 불편해지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부를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 늦게 먹는 두부는 소화가 더뎌 위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속이 더부룩하고 수면까지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부는 되도록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데친 두부를 먹는 것도 하루 소화를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두부는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문제,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공제품, 알레르기, 과다 섭취, 잘못된 조리법, 섭취 시간까지 신경을 써야 비로소 약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 하나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집니다. 두부를 무심코 먹을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부의 역사와 효능,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두부를 먹어야 내 몸에 약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두부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에서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두부는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와 장의 소화력이 약해집니다. 차갑거나 날 것에 가까운 음식은 위를 자극하고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반대로 데치거나 찌개에 넣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덜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특히 저녁 늦게 차가운 두부를 간식으로 드시는 습관은 피하시고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두부와 약의 간격을 지켜야 합니다. 갑상선 약이나 고혈압 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먹고 바로 두부를 드시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 두세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실 때 꼭 식사와 두부 섭취에 대해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약효를 지키는 것이 두부보다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셋째, 가공 두부보다는 신선한 전통 두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포장 두부나 조미된 두부는 나트륨과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을 자주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부는 가능하면 가까운 시장이나 믿을 수 있는 가게에서 당일 만든 것을 소량 구입해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신선할수록 약이 되고 오래된 것은 독이 되기 쉽습니다. 넷째,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에 반 모에서 한 모, 대략 150에서 2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위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과하면 해로울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 후에 조절하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면 탈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두부를 다른 음식과 함께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두부만 단독으로 많이 먹는 것보다 채소, 해조류, 곡류와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미역국, 두부와 김치, 두부와 나물 반찬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또 두부를 기름에 튀기거나 많이 볶는 것보다는 국이나 찜, 샐러드처럼 가볍게 조리하는 편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지켜나가면 두부는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주의 없이 무조건 좋다는 믿음으로 계속 드신다면 언젠가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부를 먹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속이 편안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선생님, 그냥 두부 먹는 습관 하나 고쳤을 뿐인데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인생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분명히 몸은 달라집니다. 두부를 포함한 모든 음식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부를 그냥 값싼 반찬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 몸을 살리는 귀한 약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내 몸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두부 한 모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부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음식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두부를 현명하게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몸은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는 건강 여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